여기에 웨일스 대표팀의 페이지 감독이 토트넘에서 손흥민의 동료로 함께하고 있는 공격수 브레넌 존슨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페이지 감독은 10일 영국 BBC를 통해 공격수 브레넌 존슨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22살의 신예 공격수 브레넌 존슨은 올 시즌을 앞두고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한 가운데 웨일스 대표팀에선 A매치 22경기에 출전해 2골을 기록 중이다. 페이지 감독은 토트넘에서 동료들과 함께 훈련하는 것만으로도 브레넌 존슨은 다른 레벨로 올라설 수 있다며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선두 다툼을 펼치고 있는 토트넘에서 활약 중인 브레넌 존슨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웨일스 21세 이하 대표팀에서부터 브레넌 존슨과 함께했던 페이지 감독은 우리는 브레넌 존슨의 잠재력을 봤다. 웨일스 청소년 대표팀에서 활약했을 때 브레넌 존슨이 최고 레벨로 올라설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브레넌 존슨이 토트넘에서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 플레이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요구 상황을 충족함으로써 최고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브레넌 존슨은 다양한 포지션에서 뛸 수 있다는 것을 소속팀에서 증명했다. 브레넌 존슨은 자신에게 맞는 포지션을 찾고 있고 웨일스 대표팀에서 9번 공격수뿐만 아니라 측면 공격수로도 활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인 손흥민 선수와 호흡하고 훈련하고 있으니 어린 선수에게 정말 큰 잠재성을 폭발시킬 수 있는 시너지가 되고 있다는 페이지 감독의 발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골 결정력부터 압박, 스프린트, 전술 이해도, 리더십 등 엄청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손흥민 선수가 있으니 존슨에게도 큰 자산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성격도 적극적이고 친절하니 정말 어린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를 안 좋아할 리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에서도 존슨과 손흥민 선수의 환상적인 플레이와 호흡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이 해리 케인과 같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8년 전인 2015 호주 아시안컵부터 알고 있었다고 보도했었는데요. 매체에 따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은 2015 아시안컵 결승전에서 나를 상대로 골을 넣었다. 그것 하나로 충분했다고 말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당시를 떠올리며 나는 손흥민이 뛰어난 골잡이라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항상 골문을 위협하는 선수였다고 전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시즌당 25골 이상 넣을 수 있는 선수를 이적 시장에서 데려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손흥민은 압박 속에서 일을 해내는 능력이 뛰어나다. 나는 손흥민과 토트넘에서 잘 맞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손흥민은 내가 볼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은 아니었다. 대신 우리가 팀으로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가장 적합한 옵션이었다며 손흥민이 더 많이 뛸수록 골문을 위협하는 장면이 더 많아질 것이다. 우리의 엄청난 자산이다고 깊은 신뢰를 보냈습니다. 이어 나는 아시아 오세아니아에서 있어 손흥민을 오랜 기간 봐왔다. 그는 스트라이커로서의 능력이 미히 출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호주와의 대결 시 콤팩트한 수비진을 붕괴시키는 것을 보고 그의 능력에 감탄했고 특히 그의 압박 능력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솔직히 기대는 했으나 이렇게까지 최고일 것은 몰랐다. 정말 대단하다고 발언하기도 했었는데요. 실제 토트넘 하스퍼 손흥민이 리그에서 전방 압박을 가장 많이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흥민이 최전방에서 토트넘의 공격 라인을 이끌고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영국 언론 스카이 스포츠는 9일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일꾼은 누구인가? 라며 스프린트, 압박, 스피드, 활동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손흥민은 팀 동료 데안 클루셉스키, 앤서니 고든, 브라이언 음베모, 도미니크 소보슬러이, 브루노 페르난데스, 압둘라의 두쿠레과 함께 프리미어리그에서 제일 성실한 플레이어로 손꼽혔습니다. 손흥민은 893분 동안 스프린트 264회를 실시하며 프리미어리그 전체 2위, 팀 내 1위에 올랐습니다. 클루셉스키가 리그 3위, 토트넘 2위였습니다. 토트넘은 스프린트 팀 순위에서 1위였습니다. 손흥민은 가장 많은 스프린트를 실시한 팀 내에서 또 1위를 한 셈입니다. 더욱 눈에 띄는 지표는 파이널 서드에서 압박인데요. 토트넘은 전체 압박 1931회로 리그 13위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파이널 서드 인적 진영에서 압박은 880회로 리그 1위입니다. 개별 선수로는 손흥민이 파이널 서드 압박 236회로 리그 전체 1위입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의 전방 압박을 진두지휘했다고 해석 가능합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프리미어리그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토트넘은 해리 케인을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나보냈지만 이번 여름 지휘봉을 잡은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의해 스타일을 바꿨다. 스프린트 1920회로 리그 1위다라고 감탄했습니다.
손흥민은 쉴 새 없이 뛸 뿐만 아니라 골도 잘 넣고 있는데요. 손흥민은 11라운드까지 8골을 기록해 프리미어리그 득점 2위인 상황입니다. 정말 현대축구에서 가장 뛰어난 최전방 공격수가 아닌가 싶은데요. 골도 잘 넣고 전방 압박도 잘하고 있어 현대축구가 원하는 가장 최고의 최전방 공격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통계가 이야기하고 있고 빅찬스 미스 넘사벽 1위 혼란과 비교해봐도 손흥민의 성과가 얼마나 엄청난지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스카이스포츠의 캐러거와 레전드 다니얼 스터리지도 손흥민이 아시아인이 아니었다면 이 정도 네임밸류가 아닐 것이라고 소신 발언하며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는 손흥민. 이번 시즌 위기를 맞고 있는 토트넘인데요. 함께 꼭 극복하고 다시 한번 세계 축구의 손흥민 선수의 위상을 증명하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해리 케인의 지난 여름 독일 바이에른 뮌헨 이적으로 적지 않은 이적료를 챙겼지만 케인의 이적을 예상해 미리 돈을 사용해 겨울 이적 시장 때 조용할 수 있다는 토트넘 소식인데요. 토트넘 소식을 다루는 토트넘 익스프레스는 글로벌 스포츠 미디어 디 애슬레틱에서 토트넘을 담당하는 데이비드 온스테인의 글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는 내가 아는 한 올 겨울 토트넘엔 돈이 많지 않다며 토트넘은 케인이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 그래서 케인을 통해 받을 돈을 미리 지불했다. 따라서 토트넘은 창의적이어야 한다. 대상 선수들이 내년 1월에 오든 여름에 오든 아니면 안 오든 일단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그는 현재 팔지 못하고 토트넘에 남아있는 선수들이 어떻게 나가는가도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온스테인은 지난 여름 새 선수 영입을 위한 이적 대상들이 있었으나 결국 그들은 토트넘에 잔류했다며 토트넘은 새 센터백을 원했던 것 같은데 지금 판더펜이 장기 출전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아마 이런 상황 때문에 더 많은 압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여름 뮌헨으로 옮긴 케인의 이적료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약 1억 파운드, 약 1,600억 원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지만 토트넘은 이런저런 이유로 이 돈을 미리 썼다는 게 온스테인의 주장입니다. 수비수 보강이 절실한 상황인데 정말 큰일인데요. 에릭 다이어와 함께 지난 여름 수혈한 18세 미만의 대기 애슐리 필립스의 중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을 정도로 암울한 상황입니다. 토트넘 소식을 전하는 라스트 워드 온 스퍼스는 8일 SNS를 통해 지난 여름 토트넘과 계약한 후 21세 이하 팀에서 뛰고 있는 필립스가 케임브리지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그는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적어도 명단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필립스는 잉글랜드 청소년 대표팀에서 촉망받는 수비수로 이번 여름 이적 시장 때 블랙번 로버스를 떠나 토트넘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혹은 첼시전처럼 호이비에르 혹은 에메르송 로얄이 센터백에서 다이어와 호흡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벤 데이비스가 부상에서 회복하면 그 자리에서 설 수 있는데요. 일단 추후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트넘이 구멍난 수비진을 어떻게 메울까? 유력한 대안은 에릭 다이어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실수가 잦은 다이어 대신 유망주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실책성 플레이가 나올 거면 어린 선수에게 경험을 제공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인데요. 한편은 다이어가 높은 라인에서 활약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프리시즌 경기인 바르셀로나와의 경기를 보라. 나는 다이어 때문에 또 한 번의 패배를 당하는 것보다 18세의 애슐리 필립스에게 기회를 주고 그가 실수하는 모습을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며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본머스의 켈리 등 다른 수비수 영입 관련 링크도 뜨고 있으니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토트넘은 지난 여름 켈리 영입을 위해 2천만 파운드 약 320억 원의 이적료를 제안했었습니다. 하지만 켈리는 잔류를 결정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잉글랜드 출신인 그는 올 시즌을 끝으로 본머스와 계약이 끝납니다.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켈리는 본머스와 연장 계약을 할 의향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내년 여름이면 FA로 본머스를 떠날 수 있어 선택의 폭은 넓은 상황입니다. 켈리는 2019년 5월 챔피언십의 브리스톨 시티에서 본머스로 이적했습니다. 그는 본머스에서 5번째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 시즌 부상으로 잠시 전력에서 이탈하기도 했지만 리그 7경기에 출전했습니다. 현재 AC밀란이 켈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가운데 과거 리버풀과 뉴캐슬도 눈독을 들인 바 있습니다. 혹시라도 로메로 판더벤이 다치면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곤 했는데 두 명이 동시에 아웃될 줄이야. 캡틴 손흥민을 중심으로 이 위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